당신 앞의 순간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당신은 괴로워하고 성미에 맞으면 기뻐한다. 우주의 모든 순간들은 그저 우주의 순간들이다. 이 비개인적인 순간들에 개인적인 기대를 갖다 붙여서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해졌던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했을지, 혹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괴롭혔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신작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앞의 순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의 순간을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요. 눈앞의 일들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우주 안에서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스스로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날씨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게 돼서 제발 날씨가 좋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세차게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잔뜩 껴서 스위스 알프스산의 절경을 보지 못한다면 짜증이 나고 운이 나쁘다고 내내 아쉬워하겠죠. 날씨는 그저 나와 상관없이 매번 바뀌고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저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오는구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클 싱어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상당 부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와 마음의 난장판에서 해방되는 법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당신 앞의 순간. 내적 자유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서 각 단계마다 그 앞을 내다보는 시야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야 할 든든한 땅은 의식의 자리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안다. 아니,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세계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의식의 근원에는 주목하지 않고 의식의 대상들 속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영적 깨어남이란 대상들에 얽매여 있던 의식을 노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마주하는 의식의 대상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외부 세계부터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당신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들은 나날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날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신호의 끝없는 홍수 속에 빠져 있다. 참나, 곧 내면에서 살고 있는 그 의식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탐사해 보려면 그보다 먼저 시간을 두고 외부 세계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야말로 당신 삶의 가장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밖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고 그것은 어디서 생겨나왔으며 그것과 당신의 관계는 무엇일까? 주변 세계와 당신 사이의 관계부터 탐사해보자. 우선 당신은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선언을 들어보라.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이 순간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말에 반박하려고 나서기 전에 당신 앞에 이 순간을 그저 한번 바라봐 보라.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지도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들지도 말라. 그저 내 앞에 한순간이 놓여 있음을 알아차리라. 이제 왼쪽을 보라. 또 다른 한순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오른쪽을 보라. 또 다른 한순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이 보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세상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가. 온 우주에는 또 어떤가. 그 순간들이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해야만 한다. 그 순간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그 순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이 만들지 않았고 당신이 그것을 오고 가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저 거기에 있다. 당신 앞의 순간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존재하는 우주 속 또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 그것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의 순간은 비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 앞의 순간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당신은 괴로워하고 성미에 맞으면 기뻐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 순간 속에 갖다 붙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것은 그 순간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순간들은 그저 우주의 순간들이다. 이 비개인적인 순간들에 개인적인 기대를 갖다 붙여서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머나먼 오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폭풍과 화성의 사막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달리 말해서 99.9999% 이상의 우주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중 0.0001%는 상관이 있다. 어느 곳에 0.0001%일까?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부분이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더 이상 비개인적인 우주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태껏 당신이 그 순간에다 개인적인 기대를 갖다 붙임으로써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순간을 보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들은 그것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지도 감정을 뒤집어 놓지도 않는다. 당신이 그 순간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당신조차 괴롭히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주의를 돌리는 그 다음 순간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그녀가 왜 저기 앉아있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불빛이 너무 눈부셔. 이런 새로운 순간들이 뜬금없이 당신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진실은 그 순간들은 당신이 바라보기 이전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깨닫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눈앞의 순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눈앞의 순간을 두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어느 시점에도 우주에서는 무수한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동일하다. 당신은 주체이고 그것들은 대상인 것이다. 이 진실을 지적으로 깨닫고 나면 나날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바라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항구로 나가보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당신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해보라. 파도가 보이고 물보라가 보이고 어쩌면 고래나 바다사자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그 순간 우연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다른 날에, 아니 다른 시간에 왔다면 당신의 눈에 보인 것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개인적인 기대를 품고 항구로 왔을 때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힌다. 고래를 보고 싶어. 사람들이 말하던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싶어. 이런 기대를 품고 왔다면 당신은 그냥 그날의 바다 풍경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경험을 즐기는 데 반해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미에 맞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 바다의 경우에는 눈앞의 순간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당신은 경험을 단순히 즐길 권리를 누린다. 대개 바다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삶의 다른 부분들보다 쉽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든 삶을 바라보고 있든 간에 눈앞에 놓인 것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순간들은 그저 당신이 서 있게 된 우주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마음속 난장판. 나는 이 안에 있어. 난 의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의식하는 것은 이 안이 그렇게 늘 멋지지만은 않다는 거야. 이런 솔직한 말은 받아들임과 참 나의 힘에 관한 우리의 탐사를 이어가기에 훌륭한 발판이 되어준다. 당신이 경험하는 무엇이 그 안을 때로는 멋지다가도 때로는 매우 힘든 곳이 되게 만드는 걸까?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당신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세계를 경험한다. 온 세상이 저 밖에 놓여 있고 그중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눈과 귀와 코와 미각 및 촉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일단 들어오면 그것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당신이 대하는 것들 중에서도 내면의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외부 세계가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는 생각도 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혹은 우와, 나도 저런 차가 있으면 주말마다 전원으로 드라이브나 다니며 즐길 텐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말을 하는 게 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다. 생각은 당신이 그 안에서 지각하는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을 지각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지각한다.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길게 논할 테지만
당장은 생각과 외부 세계가 당신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3가지 중 2가지라는 사실만을 알아두자. 당신이 경험하는 3번째 대상은 느낌과 감정이다. 두려움과 같은 갑자기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두려워.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느낌은 유쾌하다. 사랑을 느꼈어. 이전에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말이야. 당신은 그 느낌을 좋아한다. 어떤 느낌은 불쾌하다. 두렵고 당혹스럽고 미안한 느낌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어. 이런 느낌을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안 그런가? 우리는 참 나에 대해 벌써 꽤 많은 탐사를 해왔다.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신이 그 안에 있음을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의 자리다. 혼란에 빠질 때 언제든지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자. 어이, 너 그 안에 있니? 자신에게 손을 흔들면서 깨닫자. 그래, 누가 손을 흔들고 있군. 저걸 보는 난 누구지? 이것이 의식의 자리로 중심을 찾아 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서서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의식되는지를 알아차려보라.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주변 환경과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들과 가슴 속에서 일어나 편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자아내는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이 3가지 내적 경험의 무대 위에서 당신의 의식이 벌이는 지구별 살이라는 게임이 펼쳐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당신은 별 희망이 없다는 점이다. 이 3가지 경험의 끊임없는 공세는 마치 내면에서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과도 같다. 그 효과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건 마치 당신을 해치려는 하나의 공모와도 같아 보인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대개 생각과 감정들이 그 뒤로 줄을 설 것이다. 마음이 이건 싫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예컨대 프레드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프레드를 만나기는 싫어. 지난번에 다퉜는데 지금 만나는 건 불편해.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밖에서 이런 사건이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면서 힘든 감정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당신은 그 압도적인 경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제 누가 그 안에 사는 게 어떠세요? 하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 참 힘드네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무진 애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건 재미가 없다. 안 그런가? 붓다는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라고 했다. 그가 비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생은 고해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다. 고통받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어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그저 큰 탈 없이 살기만을 위한 발버둥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란 모두가 그저 큰 탈 없이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어렸을 때 그토록 울었던 이유도 그것이다. 그 안에서 당신은 편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다.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당신은
유럽이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당신은 결국 자신이 평생 그 안에서 벌여온 일이란 큰 문제 없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 것뿐임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른다. 먼저 당신은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애쓴다. 그런데 편안해지려고 애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기에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뜻이다. 괜찮은 생각과 감정도 있고 별로인 생각과 감정도 있다. 당신은 괜찮은 쪽을 좋아한다. 그게 당신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대상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것이길 원한다.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우 구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외부 세계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은 매우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대체 무엇이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당신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왜 어떤 때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속속들이 살펴볼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도 감정도 외부 세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것은 그 안에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여태껏 경험해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마침내 참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때가 온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깨닫게 될 사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붓다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모든 전통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가르치신 것이다.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 그 안에 그대는 신의 모습으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면 그대 자신을 마음속의 소란스러운 난장판에서 해방시켜야만 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 혹시 나를 괴롭혔던 일이 있었나요? 라고 여쭈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왜 기뻤고 왜 괴로웠는지 오늘 이야기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저 일어날 일이었다면 나의 마음이 좀 달라질까요? 나는 그 외부 세계에서 휘말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존재라면요. 저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생각해보고 의식하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책을 정독해 보시거나 이전에 소개해드린 이 책의 영상도 함께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